예. 예, 오늘은 2023년 1월 11일 음력으로 12월 20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12월 20일 제가 가장 사랑하고 또 마손주를 매우 좋아했던 우리 고향의 기팔의 기동댁이 할머님께서 오늘 돌아가신 날이죠. 그래서 제가 마손주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녁에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죠. 또 유물론자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조상에 대한 은덕이라든지 그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전국에 벌써 3년이 이제 넘어서고 있는데요. 항상 몸조심 하시고 또 그 주변에 사람들 가족과 이렇게 서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문 산책 185번째 185번째 환국의 연방 통일과 사회민주주의식 내각제 개헌을 위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 제목으로 네 번째 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할머님 지사날이죠. 이걸 제사가 아니라 지사날이라 해야 맞는 것입니다. 제사는 임금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제사라고 그러고요. 일반 가정에서 조상에게 지내는 것을 지사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환국사 복원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것이죠. 이 환국사의 부분들을 제가 꾸준하게 이렇게 아는 만큼 계속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고사를 넘어서 태고사를 재발견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022년을 통해서 작년을 통해서 그동안의 환국사의 복원의 로드맵 이 계획이 이제 잡혔기 때문에 매우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오늘은 우리 조선 후기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항상 한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일본이 16세기를 거치면서 이 동북아의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그런 힘 있는 나라가 된 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포르투갈과 관계하고 또 이 네덜란드와 관계하면서 서구식 조총을 들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정도에서 벗어나 가지고 일본에서는 포르투갈보다도 더 좋은 총을 생산하기에 이르러서
역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전국이 통일이 되고요. 토요토시 히데요시라는 인물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그리고 상업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를 정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명가도라고 하죠. 명나라를 칠 테니까 조선은 길을 좀 열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에는 일반 민중을 살상하고 이런 것들은 다소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를 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일본은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헤어진 이래 사이가 좋은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일본이 매우 어려운 게 살았기 때문에 일본의 그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야마모토 현을 말하는 겁니다. 일본의 야마모토 현이나 그 다음에 큐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또 대마도를 중심으로 스시마섬이죠. 중심에서 많은 그 바닷가 사람들이 노락지를 일삼아서 그것이 고려 때부터 매우 그 피해가 많았고요. 한국이 이제 피해가 가장 많았던 것이 남해안에 피해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서해를 건너가지고 중국까지 가서 노락지를 일삼던 그런 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 때부터 신라까지 조선까지 외부적으로는 그런 노락질에 매우 뭐냐면은 국민들이 시달렸고요. 또 국내적으로는 탄관오리에 의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수탈이 심했던 것입니다. 삼정의 문란이라든지 기타 우리 한국 관료들이 그동안에 그 저질렀던 그 지배자들의 행동들은 매우 뭐냐면은 나쁜 것이었죠.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 조선 후기에 구한말의 상을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분이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이름으로 1897년도에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들이 그 당시에 우리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당파에 의해 가지고 많은 그 훌륭한 인물들이 또 죽게 되고 또 인조 반정 이후에는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약 290년 정도가 되는데요. 이때까지 우리 한국의 동인계의 노름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들이 저질렀던 이름 말할 수 없는 비겁함과 비루함과 비열함이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루함이 그들의 정치사에 다 묻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민중과 백성들은 그 핏빛을 얼굴에 있는 빛이 없이 모든 절망의 상태로 놓여져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사벨라 버드 비숍에서 한국과 그 이웃에게 적었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보면 여행자들은 조선 사람들이 게으르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으나 러시아 만주에 이주한 조선 사람들의 생활력과 인내를 보고 그들이 집을 치장하거나 그들의 번영한 모습을 보고 난 후에는 나는 조선 사람의 게으름을 기질의 문제로 여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조선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가난이 최고의 보신책이며
가족과 자신을 위한 음식과 옷을 필요 이상으로 소유한다면 탐욕적이고 타락한 관리에게 노출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최소한의 생계의 선을 넘어선 생산물이나 재산은 관리들의 수탈지상이 되는 사회에 살기 위해 가난을 방패막이로 삼을 수밖에 없는 사회에 관리의 가렴주기가 어느 지경에 조선의 백성들을 차라리 빼앗길 여지를 없애버릴 정도의 가난을 선택한 것이었다. 예, 이런 내용들인데요. 우리 국내에 우리 백성들이 민중들이 가난을 방패막이로 삼을 수밖에 없는 사회였다는 것이죠. 예. 관리의 가렴주구가 어느 지경이게 조선의 백성들은 차라리 빼앗길 여지를 없애버릴 정도의 가난을 선택한 것이었다 이거죠. 이런 거에 이제 반해서 만주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족이나 다른 러시아 사람들보다도 더 잘 살더라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질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이제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분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지, 공정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키고 싶은 이 책이 바로 뭐냐면은 존 롤저의 뭐냐면 사회 정의론이라는 책인 것입니다. 예, 존 롤저 이 책을 제가 최동섭 박사님께서 권해주셔서 제가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를 못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적은 내용을 보면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의 원칙을 가진다는 것이죠. 예,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등의 원칙과 자유가 주어져야 된다는 그 말 뜻은 기회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주어져야 된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회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태어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차이가 나게 돼 있죠.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개인 차이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평등의 자유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평등의 자유의 원칙을 가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같은 기회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거기 정의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평등의 자유의 원칙에다가 평등의 기회의 자유를 우리가 가지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경쟁을 시켰을 때 서로 출발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조건에 출발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불평등하게 뒤처진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 그게 정의의 핵심이라는 거죠. 롤롤즈가 말하고 있는 말의 정의는 사회 정의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기회를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불평등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차동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소득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그래서 이 책이 유명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책이. 예, 다음에 한번 제가 꼭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모든 철학과 사상을
큰 로드맵에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동의 원칙은 다른 말로는 최소 수혜자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최소 수혜자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차등이 발생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차등이 있게 분배를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무엇을 분배해 줄 것인가? 자본을 분배해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회 정의를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정통 사상인 우리가 조례, 향약,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향약을 발전시켜 나가고 두례를 발전시켜 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살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살사상.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살사상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왜 보살사상을 앞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가 다르다는 차이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겠죠. 그래서 차등한 부분을 서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는 근본적인 전통 뿌리 사상이 지금 해체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관련해서 이 마태복음에도 매우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절 40절에 있는데, 너희가 여기에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과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에게 해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과 같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 정의를 실천시켜 나가는 것이고, 이 정의는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서로 이루어지며 서로 합의하는데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정의라는 것은 상식을 초월할 때 우리는 상식을 초월할 때 우리가 문명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고, 우리가 뭘 상식하다는 것은 바로 문명을 퇴화시키는 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식은 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채워주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은 상식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법과 원칙을 통해 가지고 통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검찰 구태타를 이용해서 검찰공화국을 지금 법과 원칙으로 다스리고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3년 전부터 검찰 구태타 세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비록 공부하는 사람에게 건기시대에 있던 정치 참여에도 적극적으로 저는 행동해 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부하는 책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병폐가 바로 가장 지식인이고 가장 깨있어야 할 사람이 가장 뭐냐면 안방에 틀어박혀서 공부한다는 점인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학문인 것입니다. 제가 조선조 환난 김경필 선생의 위대한 점은 사서상경을 읽고 과거 봐가지고 관료가 돼서 출세하면 뭐하느냐 이거야. 예, 승리학이라는 것은 바로 도학을 말하는 건데 도학을 실천하는 행동이다 이거지. 그래서 소학동자라는 이름으로
명심본과 수학을 읽으면서 10년 세월을 보내면서 자기를 정지하고 자기를 다듬어서 그 철학과 사상이 바로 조정암에게 건네져서 조정암이 중종 때 개혁을 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렵고 힘들 때도 바로 책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실천하는 학문, 그 다음에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걸어온 거에 대해서 저는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제도라든지 법과 원칙은 그러한 기본적인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하고, 그 진리라는 것은 바로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 철학은 바로 합리적인 보편적인 지식이 되어야 되겠고, 비판적 의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추상적인 추론적인 사고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다. 그래서 또 우리가 최동석 그 인사조직연구소장님께서 권장해서 제가 또 이 책을 샀습니다. 이 책을, 예, 앞으로 독일 정치를 모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승복 선생님이 썼던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이다. 예, 이 책을 또 제가 앞으로 꾸준히 보고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검찰 구태타 세력인 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을 포획해서 가두어서 지금 현재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국민들을 모두 다 포획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잃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겁이 없죠. 그러나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규제 포획에 대해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말아먹었던 대열에 입원을 찍었던 불가사리다,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규제 표기에 되어 있었다면, 지난 정권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은 바로 민주당 안에 호남 기득권 세력과 항상 호남 기득권 사람들과 그리고 명망가에 의해서 규제 표기가 되어 가지고 문재인이가 어떤 권력자로서의 행동하지 못했던 대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자가 아니라 대리자다, 이렇게 저는 설명하고,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뭐냐면은 안타까운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혁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혁명을 해야 할 것인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인간은 존엄하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존엄하다는 사실이다. 모든 학문은 여기서 시작돼야 하고, 그동안에 2500년 동안의 4대 성현과 5대 성현들의 철학과 사상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 저는 공자, 명자 이런 4대 성현은 어저께 같이 살았던 최근래의 사람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는 마치 4대 성현들이 책을 금과 옥조로 꽂아두고 거기에 제사 지내고 있는 꼴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4대 성현, 5대 성현의 철학과 사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동안 그들이 주장한 사상은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의 존엄을 무시한 내용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배경에는 인간이 욕망하는 소위 돈과 권력, 명예가 대접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회 구조였기 때문에 이거를 전제 왕권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 왕권 국가는 이제 시대적으로 끝난 상품이죠. 끝난 상품이기 때문에 이들과 편성했던 국가 권력과 학문 권력이 서로 결합해서 2500년 동안 끌어왔는 모두를 이제는 던져버려야 되고 분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직적 리더십 왕으로부터 일사불란하게 백성에게 착취했던 피라미드 구조 하에서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뭐냐면 그들이 피라미드 구조에 강화하는 국가 권력, 문자 권력이 되었기 때문에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우리 교육부는 폭파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현이 조잡한 책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이에 대한 질문인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는 어떤 관점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분권화되어야 되고 네트워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권화되고 네트워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개인이 개인공화국을 이루고 경제적으로는 독립재산제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이다 이거죠. 이것이 보살 사상이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모르면서 그 어떤 지식과 학문이 나를 포장하는 권력자가 된다 이거죠. 여기에 포획된 인간이 바로 자유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1월 11일 예, 음력으로 12월 20일 수요일 골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